남조선에 거지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북한의 한 가정집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몰래 보는 여대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참 동안 드라마를 시청한 후 이내 뭔가를 결심한 듯 보여집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선희입니다. 해외에서 겪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곳이라 제 사연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꼭 한국의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탈북민으로 북한에서는 리선희로 불렸어요. 북한의 수도 평양 출신으로 당의 고위 간부였던 부모님 덕분에 북한에서는 조금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어릴 때부터 평양의 활기찬 거리와 웅장한 건축물들 사이에서 자라나며 우리나라가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믿음을 배우며 자랐죠. 우리 가족은 평양 사회에서도 상류층에 속했기 때문에 저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바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어요.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학업에 열정을 쏟았고 특히 외국어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중국어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언젠가 이 언어 실력을 바탕으로 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꿈꿨죠. 대학 졸업 후 저는 꿈꾸던 현실과 실제 마주한 상황 사이의 괴리를 체감하게 되었어요.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당의 최상위 계층이 아닌 이상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토록 열정을 쏟아 익힌 중국어와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 역시 거의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좌절감을 느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언어 공부를 이어갔어요. 언젠가는 이 지식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평양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특별한 지위를 의미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수도에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당의 고위직이셨던 아버지조차도 공식 행사나 군 관련 업무로 인한 출장 외에는 자주 이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족 역시 당국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했어요.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평양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소중히 여겼어요. 동시에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은 점점 커져감을 느꼈어요. 제가 배운 언어들을 활용해보고 싶었거든요. 우연한 기회로 아버지를 따라 다른 도시를 방문했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개성과 신의주로의 방문은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특히 신의주에서 처음 마주한 압록강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강 너머로 중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바깥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고 이는 나중에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어요. 평양에서의 삶은 분명 특별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물자가 풍부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았죠. 우리는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문화회관,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누릴 수 있었어요. 매년 열리는 아리랑 축제는 평양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런 특권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어요.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요구되었고 자유로운 사상이나 행동은 허용되지 않았죠.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들은 제게 특별한 시각을 제공했어요. 특히 외국어 학습은 비록 직접적으로 활용할 기회는 적었지만 그것은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문이 되었어요. 중국어와 영어로 된 책이나 자료를 접할 때마다 저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죠. 때때로 저는 이 지식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평양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실, 그리고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바깥 세상의 모습들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제가 받은 교육과 경험 그리고 제 안에 자라난 의문들이 서로 충돌하여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자라오면서 남한에 대해 형성된 인식은 참으로 왜곡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남조선이라 불리는 남한이 극도로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남한 사람들의 삶은 항상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묘사되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남한 주민들의 생활을 설명할 때 항상 가장 극단적인 예시들을 들었어요. 그들은 구두 닦기나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이나 음식도 없이 살아간다고 했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남한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구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교육은 곧 우리나라의 찬양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남한과 우리의 삶을 대조하며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주입받아 왔어요. 어린 나이에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진심으로 남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동시에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컸죠.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조금씩 외부 세계에 대해 알아가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모순을 느꼈던 것은 아마도 텔레비전을 통해서였어요. 특히 조선중앙TV의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이러한 감정을 자주 경험했는데요. 대부분의 방송 시간 동안 TV 채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과나 식량 배급 상황, 중앙당의 활약상, 그리고 특히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다루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같이 북한의 번영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이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반면에 남한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죠. 그러다 가끔 남조선 괴뢰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맹렬히 비난하는 뉴스가 등장했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남조선의 악랄한 자들이 우릴 괴롭힌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 그들의 감정에 동조하며 의문을 느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우리의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남한의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만남을 매우 호의적으로 보도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괴뢰라고 불렸던 이들과의 만남이 갑자기 역사적인 사건으로 포장되는 모습을 보며 큰 혼란을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극단적인 변화는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는데요. 어제의 적이 갑자기 오늘의 친구가 되고 내일의 적이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거북했어요. 과연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진실일까 궁금했고, 이러한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세뇌되어 온 교육으로 인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이 우리보다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놀랍게도 평양의 수많은 시민들과 고위직 관료들 사이에서도 은밀한 비밀이 공유되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남한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경험이죠. 이러한 현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최근엔 더욱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중학생들이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이것은 북한 사회의 모순과 억압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한에 있었던 5, 6년 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당시 장마당의 활동이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 밀반 입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가요 무대, K-팝 등이 담긴 CD나 USB가 은밀히 거래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 역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한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요. 화면 속에 펼쳐진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남조선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충격의 중심에는 한국의 밤거리 모습이었는데요. 평양이 북한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그곳의 밤은 대부분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어요. 가끔 잠깐 조명이 켜지는 순간을 제외하곤 말이에요. 물론 유명한 호텔은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고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밤새 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해가 지면 촛불이나 배터리로 작동하는 작은 등을 사용하며 생활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속 풍경은 너무나 환하고 아름다웠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의 불빛들, 화려한 네온사인, 밝게 빛나는 거리들은 마치 다른 세상 혹은 꿈속의 광경 같았어요.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24시간 영업하는 상점들, 늦은 밤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남한 드라마의 모든 배경이 세트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밝은 도시가 존재할 리 없다고 모두 가짜라고 말했어요. 그토록 풍요롭고 발전된 곳이 있다는 것, 그곳이 바로 남조선이라는 건 믿기 어려웠었죠. 하지만 드라마를 더 많이 보며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은밀하게 접해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것이 현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사용하는 첨단 기기들,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관되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일상생활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들은 풍족한 음식을 먹고 세련된 옷을 입으며 현대적인 가전제품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들은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물건들이었죠.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부족한 상황인데 드라마 속 인물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가 배운 가난하고 비참한 남조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드라마 속 인물들의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며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러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 불안해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으니까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그들이 누리는 자유라는 게 제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러한 경험들로 저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는데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가 배워온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받아온 교육들과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는데요. 드라마를 본 것이 발각될까봐 겁이 났고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금지된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것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으니까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호기심과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더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단의 열매와도 같았죠. 위험하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현실의 조각이었거든요. 매 순간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그 속에서 보는 새로운 세상은 저를 계속해서 끌어당겼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은밀히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것은 마치 작은 저항이자 숨겨진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밖에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에게 큰 충격이자 희망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북한의 현실과 그 너머의 진실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접한 바깥 세상은 너무나 매혹적이었고 저는 그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비밀스러운 행동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어느 평범한 밤, 저는 평소와 같이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었어요.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작은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람과 분노,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긴 침묵을 깨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질문을 하셨어요. 평소에 단호하고 강한 어조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다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순간 저는 저의 행동이 저의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가족 전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부모님께서도 이미 무언가를 알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순간 불안감이 저를 덮쳤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는데요. 당의 고위 간부이신 아버지께서도 한국 드라마와 일부 한국 제품을 소지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더욱 강렬하게 체감했죠. 겉으로는 모두가 충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은밀히 맛보고 있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어요. 누가 알고 있고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물었죠. 저는 아버지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아는 하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들 몇몇과 함께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는 것과 그들도 다른 경로를 통해 USB를 구했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렸어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행여나 보이부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하니 당장 그만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말씀에 깊은 공포를 느꼈어요. 만약 적발이 된다면 우리 가족이 누리던 모든 특권과 평양에서의 안락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순간 저는 제가 살아온 세계를 깨달았어요. 견고하게 보이는 체제로 보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 고위 관료들조차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 역시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CD와 USB를 모아 은밀한 장소로 가져갔어요. 한 장 한 장 부수고 조각조각 내어 불에 태웠어요. 매 순간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의 작은 반란은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접한 정보들과 알게 된 진실들은 제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북한의 현실 그리고 제가 배우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제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 했어요. 그리고 나만에 대한 호기심은 날로 커져갔어요. TV 속에서만 보았던 그 화려한 도시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풍요로운 삶을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었죠.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 가게 되는 일이고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돌아올 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여전히 충성스러운 당의 자녀로 모범적인 북한 주민인 척 삶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실을 모른 척 해야 하는 이 현실.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되었어요. 알게 된 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 진실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내적 갈등은 제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자꾸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조심스러웠어요. 누구에게도 진짜 생각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립감은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버지께서 당에서의 진급에 실패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나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무역 관련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셨고 이는 우리 가족을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어요. 북한의 무역은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와 접경한 지역에는 무역을 위한 출입구가 있고 아버지는 이 국경 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세상을 보고 오시는지 궁금했지만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할 소식을 아버지께 듣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망명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소식에 두려움이 컸지만 동시에 설레임이 교차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토록 동경하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죠. 아버지는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확실한 루트이니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의 의중을 더 듣고 싶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느끼고 있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이미 아버지도 겪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염원을 공유했어요. 순간 이제 우리 가족이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는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꿈꾸던 자유와 희망을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무역업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조선족 출신 브로커를 통해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평양에서 두만강까지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멀었어요. 북한의 기차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고 도로 사정도 최악이었어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본 그 장면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우리의 탈북 여정은 한편의 스릴러 영화와 다름이 없었는데요. 평양을 떠나 함경북도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도로와 수시로 멈추는 기차. 그리고 언제 우리를 의심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함경북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추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겨울의 두만강 인근은 마치 시베리아와 다름이 없었어요. 도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길을 따라 차로 이동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드디어 두만강과 중국 국경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특히 인민군들을 볼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들을 피해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어둠이 깊어진 밤 우리는 마침내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은 강물 위를 조심조심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혹시 인민군에게 발각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지 않은지 불안에 떨면서 말이에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브로커는 탈출 여정 중 갖은 핑계를 대며 계속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시면서 비밀리에 모아두신 비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뇌물 덕분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인민군 간부부터 중국 브로커까지 모든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네며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았던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결단력과 용기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북한 당국에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다른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때의 느낌은 충격과 새로운 깨달음 주었어요. 중국의 발전된 모습도 보였고 풍요로워 보이는 문명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달랐어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중국에서의 체류는 임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느낌을 받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에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전기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밝고 화려한 거리와 늦은 밤에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화려한 야경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고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억압되어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브로커는 중국 내 한국 대사관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조언했어요. 중국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실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태국까지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보다도 더 긴 여정을 준비해야 했죠. 중국어와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던 제가 앞장서서 태국까지의 경로를 도왔어요. 온라인 지도와 여행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루트를 찾아내려 노력했어요. 중국에서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 마지막 태국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을 수많은 뇌물을 써가며 육로로 이동했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이 과정은 저에게 세상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 문화, 음식, 그리고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지 깨달았어요. 특히 그 나라를 지날 때마다 느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북한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기에 놀라움과 동시에 그동안 김씨 일가가 북한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제한적이었는지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어죠.
마침내 태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망명 신청을 했고 대한민국으로의 귀환 과정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정원 직원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주입받은 편견으로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지원에 곧 마음이 녹았어요.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그제서야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죠.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실감했어요. 북한에서의 특권적인 삶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시작한 여정. 그리고 그 끝에 만난 자유의 땅은 우리 가족이 자유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어요.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 탈북해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한국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잡혀 처벌받은 사람들과 북한에서 굶주림을 시달리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북한의 인권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고 공포와 감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언젠가 잘못된 독재자와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지고 한민족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을 희망해요. 한국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자유와 풍요로움은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따뜻한 인정 모두가 저에게는 새롭게 감사한 경험이에요. 봄에는 화사한 벚꽃길을 거닐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해변을 즐기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 쌓인 산을 오르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탈북민의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연속이었어요. 평양 출신 엘리트 가정도 이렇게 삶이 힘든데 다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